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식주 중에 그 집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 처음으로 집을 사시려고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꼭 끝까지 청취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크게 집을 살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대출을 받고 싶고자 현금으로 사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그리고 수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양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떻게 그 집을 사는 절차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집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대문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게 바로 내 거라는 그 소유의 개념인데, 미국은 뭐 주택에다가 그 문패를 붙이는 일이 없죠? 아, 그렇죠. 네. 보기 힘든 이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주택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페이먼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아파트나 렌트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고 뭐 이러면 주택을 생각하게 되죠? 그럼요. 아무래도 이사 다니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원하는 대로 꾸미시면 사실 내 집에다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택을 사는 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좋은 집이라고 그래서, 비싼 집이라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먹은 분들이면 한인 커뮤니티가 가까운 곳이면 좋아요. 왜요? 뭐 시장을 간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아주 그 뭐 뉴포트 비치나 아주 먼 산 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계시면 처음에 집은 좋은데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외로운 그 노유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는 뉴포트 비치라고 해서 다른 도시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보통 뉴폴 비치라고 하거든요. 예, 제가 그쪽에 가까운 데 살아서. 오렌지 카운티의 뉴폴 비치, 네네. 거기 좋은 동네죠. 아까는 제가 나이 드신 분 얘기를 해드렸는데, 젊은 부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아주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렇죠. 한국에서 뭐 이민을 오시거나 유학을 오는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는 게 이제 학교 문제예요. 여기 미국도 네. 한국처럼 학군이 좋은 데는 집값이 비싸잖아요. 당연히요. 지금 이제 뭐 한국 사람한테 가장 유명한 곳이 한 10년 전만 해도 플러턴 쪽이 유명했다가 지금은 이제 얼바인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각 그 스테이트마다 그런 그 유명한 도시들이 있어요. 네, 얼바인에는 연예인분들, 제가 기억나는 분들 중에 그 누구죠? 오연수 씨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네. 또 누구죠? 한석규 씨도 있고 신혜라 씨 뭐 이런 부부도 분들 있고 뭐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죠. 네네. 초등학교부터 학군이 얼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대학교 진학하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는 것들이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월부금을 페이먼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렇죠. 페이먼을 그런 것들. 주택을 살 때, 주택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택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집을 어떻게 보나요? 본인이 볼 수도 있고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집을 물론 찾을까요? 뭐 미국은 뭐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인터넷 그 쇼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부동산 그거는 그냥 그 정도의 시장 조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서 적극적인 프로페셔널 도움을 받는 것들이 훨씬 더 돈을 세이브하고 일을 빠르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럼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자기의 그 버젯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그 보면 주택을 사는데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 크레딧,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크레딧 조건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그 인컴 텍스, 자기의 소득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값에 대해서 그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군대 복역을 했거나 이러면은 복무를 했었던 분은 VA 론이라고 그래서 돈을 1원도 다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융자를 베테랑들은 그런 론들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FHA 론 같은 경우는 3%만 다운을 해도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페더럴 하우싱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하는 건데, 미국 그 주택국에서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뭐 3%에서 5% 정도만 다운을 하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정부가 보증을 해서 해주는 기관이죠. 그럼 에이전트가 FHA에 대해서도 집을 찾아주나요? 집만 찾으면 그건 이제 론 오피서들이 융자 전문가들이 그건 이제 맞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택을 사는 데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융자 에이전트가 들어가요. 융자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론 오피서들이 그 페이먼트를 좌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주택을 사는 데는 몇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이 인볼브가 돼요.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고 론 오피서가 있고 주택을 감정하는 어프레이저가 있고 주택을 조사하는 인스펙터가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 뒤에 마침내 집을 사서 에스코로가 끝나고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에스코로라는 얘기를 마무리를 못했는데 에스크로라는 거는 뭐냐면 등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에 토지를 사거나 주택을 건물을 샀을 때에 등기소에 등기를 타이틀을 만들어 주죠. 디드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마무리 절차를 맡아서 해주는 게 바로 그 에스크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론 오피서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조건에 맞는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크레딧이 좋은지 인컴이 충분한지 다운 페이먼트는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쇼핑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집을 찾아주는 에이전트가 론 오피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집을 먼저 찾고 나서 오파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가격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사기 위한 융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그 커머셜 뱅크에서도 하고 주택 융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잘 맞춰서 해주죠. 근데 바이어 입장에서 그 페이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클로징이 돼요? 그게 이제 융자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 관한 거는 다 셀을 해주는 거죠. 셀을 해서 그 그래서 바이어가 그 돈을 에스크로로 보내주는 거예요. 어프로브가 되면. 네. 그러면 에스크로에서 사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그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셀러 입장에서는 그 돈을 에스크로에 걸어놔야 되잖아요. 본인이 살 수 있는 이만큼 자금이 있다는 거 보여줘야 이제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어차피 그 집을 살 때 매매 계약서에 융자를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면 융자가 안 되면 그 집은 사는 것들이 포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리 은행에서 어프로브를 받아와라.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리 융자 승인을 받아오면 그만큼 시간도 그다음에 실수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바이어 입장에서 제가 바이어라고 했을 때 집을 사겠다는 부분이 뭐 A, B, C가 있다. 그랬을 때 그 현금으로 사는 경우에 당연히 오퍼를 먼저 하겠고 아니면은 론을 뭐 확실하게 어떤 그쵸 개런티된 론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에스크로라는 말도 쓰지만 타이틀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앞으로 들어보셨을 건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타이틀 뭐 간단하죠. 자기 명의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소유의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에스크로라는 데서 그런 서류적인 절차를 맡아서 하는 거죠. 네, 그럼 순서를 다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선 뭐 집을 봤다. 그럼 집을 먼저 쇼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오파를 쓰시죠. 오파가 이제 서로 양쪽이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 어프레이저를 해요. 그 집이 정말로 시장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 가격하고 사는 가격하고 어느 정도 맞고 융자하는 금액하고 맞는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인스펙션을 해요. 인스펙션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틀림없이 눈여겨보는 게 여기는 터마이트라고 그래서 나무를 갉아먹는 그 벌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겉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나는데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그 터마이트 인스펙션이고 그리고 인스펙터들이 뭐 기본적인 그 골격에 대한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그런 부분까지 인스펙트를 해서 상당히 충분히 검사를 해서 고칠 거는 고치고 그러지 않으면은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론이 융자가 어프로브가 되면 에스크로에서 정식으로 이제 클로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입주를 하고 이사를 나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타이틀은 언제 되나요? 그때 이제 에스크로에서 그건 프로세싱을 해줘요. 에스크로에서 그리고 융자를 했다고 그래서 직접 셀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에스크로에 돈을 넣고 에스크로에서 그동안 뭐 세금 밀린 게 있는지
그 무슨 뭐 부동산세가 밀린 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관련되는 잘못된 거 있는지 그걸 다 웨이브를 하고 나서 다 끝이 나면 타이틀을 이전을 하고 셀러한테 돈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주 클리어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어프레이저는 누가 하나요? 미국에는 공진감정사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죠. 어프레이저라고 하는 그런 건데 어프레이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의 그 뭐랄까요 그동안에 그 팔린 그 주변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서 하기도 하고 또 마켓의 그 뭐랄까요 컨스트럭션 그 건축 비용 같은 것도 다 감안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감안을 해서 그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사들의 그 평가들은 거의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감정 그 페이먼을 누가 하나요? 그 감정에 대한 페이먼을? 그건 이제 보통 뭐 셀러 바이어 반반씩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딜이 좀 틀린데 그건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약 한 500불에서 700불 정도. 그 정도 들어가요. 바이어가 에이전트한테 지불해 둔 돈이 있나요? 바이어는 원래는 내는 게 아니고 셀러에서 돈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거 이제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서 에스크로에서 맨 마지막에 모든 딜이 끝나고 모든 계약이 끝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마지막 그 스테이트먼트를 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세금은 어떻게 되고 보험은 어떻게 되고 페이먼은 어떻게 누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도 옆에서 그 입회하에 좀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대충 퍼센트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어떤 퍼센트? 그 예를 들면 이제 셀러가 집을 팔 때 그 네. 에이전트한테 지불해야 되는 비용 같은 거. 그건 뭐 에이전트한테 나가는 거는 이제 커미션이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거는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셀러하고 리스팅을 받는 에이전트 간에 어떤 그 조건이 따라 다른데 뭐 집 가격이나 규모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네고셔블입니다. 집을 찾았어요. 그때부터 바잉을 할 때까지 그 스테이티스컬니까. 네, 그거는 보통 이제 뭐 빠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는 융자 기간이에요. 융자 론 오퍼서들이 얼만큼 시간을 두고 빨리 프로세스하는가 그리고 그 융자를 담당하는 그 브로커들도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싼 곳을 찾고 이렇게 쇼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를 찾다 보면 좀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바이어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 훨씬 빠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서류랑 절차랑 그리고 소요 기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혹시 그 밖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 코멘트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